자, 오늘은 중3과학 1학기 마지막 단원이죠. 신경계와 호르몬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그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떤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우리가 신경세포예요. 이게 바로 신경세포. 자, 영어로 하면 뉴런 그러죠. 뉴런. 자,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자, 지금 머리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신경세포체 그래요. 요 안에 들어있는 요 까만 게 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이 가지같이 생긴 거 있죠? 예, 요 가지같이 생긴 게 바로 B가 뭐냐면 네, 가지돌기 그래요. 네, 가지돌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돌기에 하나가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죠. 이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축삭돌기 그럽니다. 축삭돌기. 그 다음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이걸 우리가 수초 그래요. 수초. 그죠? 그 다음에 요 A 부분이 이제 축삭돌기가 되는 거죠. 요게. 네, A. 그 다음에 여기 신경세포의 그 하단부, 이게 말단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런이 그 신경세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말단부와 그 다음 뉴런의 요 가지돌기 있죠? 요거는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시냅스 그래요. 그래서 하단부에서 여기서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돼요. 우리가 자극을 받게 되면 그게 이제 가지돌기에 수용을 하게 되죠. 가지돌기가 이 물질을 수용하게 되면 요게 다시 또 밑으로 전달돼서 또 밑에 뉴런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위쪽으로는 이 가지돌기 끝부분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위로는 전달이 안 되고 아래쪽으로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의 종류는 운동 뉴런이라는 게 있고요. 운동 신경세포. 그 다음에 감각신경이 있고요. 감각 뉴런이 있고,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이 있어요. 자, 그래서 뉴런의 종류는 이 세 가지입니다. 운동 뉴런은 뇌에서 전달받은 그 명령을 근육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운동 뉴런이 되고요. 감각 뉴런이라는 것은 감각기, 그죠? 눈, 코, 입, 뭐 피부 이런 데서 감각기죠. 그런 감각기하고 연결돼-가지고 우리 그 감각에 자극을 받게 되면 이 감각 뉴런을 타고 뇌로 가는 거예요. 그죠? 중추신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연합 뉴런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경이 전달되는 걸 보면 어떤 자극을 받게 되잖아요. 자극을 받으면 그 감각기가 수용하게 되죠. 그죠? 만약에 빛이라고 하는 자극이 들어온다면 감각기는 누구죠? 그렇죠. 눈이 되겠죠. 그럼 눈에 달려있는 신경이 뭐죠? 시각신경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감각 뉴런이 되는 거예요. 이 감각 뉴런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그쵸? 척수와 뇌로 이동하게 되죠? 예, 그걸 우리가 중추신경 그래요. 뇌와 척수를. 그 중추신경에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운동 뉴런으로 전달이 되면, 이 운동 뉴런이 이제, 근육이나 반응기, 반응기로 가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육에다 주면 근육이 움직이니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순서가 있어요. 꼭 알아두십시오.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1번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다. 맞아요. 이거 맞습니다. A는 자극을 전달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A는 자극을 전달하는 곳이죠. 그래서 전기 신호를 통해서 자극을 전달해줘요. 그 다음 B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그렇죠. 가지돌기가 바로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죠. 네, 4번. 신경세포체에 핵이 있다. 그렇죠. 신경세포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핵이 있어요. 자, 자극은 A, 신경세포체, B, 다음 뉴런. 이렇게 거꾸로 됐죠? 그렇죠. 어디에요? 네, 가지돌기에서 받아가지고 신경세포체로 전달돼서 신경세포체에서 축삭돌기를 타고 그 다음 뉴런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다음 2번. 그림은 여러 개의 뉴런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피부예요, 피부. 피부에는 뭐 있어? 통점 있고, 뭐 앞점 있고, 촉점 있고, 온점, 냉점 이런 감각기가 있죠.
그 감각기와 연결되어 있는 요게 무슨 뉴런입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감각 뉴런이에요. 감각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 요 중간에 있어요. 이게 신경세포체 감각 뉴런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뭡니까? 여기가 바로 연합 뉴런. 이게 뇌가 되는 거예요. 뇌 척수. 자, 그 다음에 그 연합 뉴런에서 자극을 어디다 줘요? 그쵸? 요게 운동 뉴런이 되는 거죠. 그 운동 뉴런을 타고 쭉 내려와서 이게 근육이죠. 반응기. 여기 전달해주면 우리가 이제 근육을 움직여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서 감각 뉴런을 타고 연합 뉴런에서 운동 뉴런을 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육에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A는 감각 뉴런, B는 연합 뉴런, C는 운동 뉴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1번 A는 운동 뉴런, 운동 신경을 구성한다. 아니죠. 감각 뉴런이에요. 그 다음에 2번 B 연합 뉴런, 중추 신경계를 구성한다. 그렇죠. 뇌나 척수. 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뇌의 구조를 나타냈다. 요 A가 뭐죠? 네, 이게 대뇌예요, 대뇌. 제일 크잖아. 그죠? 그 다음에 2는 소뇌가 되는 거예요, 소뇌. 대뇌 밑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요 B가 간뇌가 돼요, 간뇌. 자, 그 다음에 C는 중간뇌 그래요, 중간뇌. 옛날엔 중뇌 그랬는데 지금 중간뇌. 그 다음에 D를 연수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뇌는 총 5개의 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3번. 추리, 판단, 기억, 감정 등의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곳은 바로 대뇌가 되겠죠. 대뇌. 대뇌.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소뇌가 하는 역할은 뭐죠? 소뇌는 우리 몸의 평형감각, 우리 귀 속에 들어있는 그 반고리관, 그 다음에 전정기관 있죠? 그게 바로 소뇌가 담당하는 거예요. 평형감각을 유지시켜주는 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위운동, 근육운동 같은 거 있죠? 네, 수위운동, 근육운동도 바로 소뇌가 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뇌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항상성 유지를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뇌는 혈당량을 뭐 유지시켜준다든지, 뭐 체온을 일정히 유지시켜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걸 담당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도 또 만들어내는 곳이 있어요. 뇌하수체라고 간뇌에 달려있죠. 그 다음에 중간뇌는 이게 눈하고 관계가 있어요. 눈. 안구 운동. 그러니까 눈 이렇게 돌리고 막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동공반사 있죠. 동공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그것도 전부 중뇌가 하는 거예요. 동공반사. 그 다음에 연수는 우리 얼굴에서 일어나는 것들 있죠. 뭐 하품, 뭐 재채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심장박동, 그 다음에 뭐 폐운동, 호흡운동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담당하는 곳이 바로 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볼까요? 호흡운동, 심장박동 등 생명 유지작용을 조절하며 심분비나 재채기와 같은 반사의 중추인 곳은 어디냐? 조금 아까 봤죠? 연수. 그래서 D가 되겠습니다. 5번 평균대 위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곳은 아까 어디라 그랬죠? 그렇죠. 소뇌라 그랬죠? 네, 소뇌가 뭐죠? 네, E입니다. E.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뇌를 나타낸 것이다. 가 부분이 사고로 손상되었을 때 나타날 것이 생각되는 증상은 뭐냐? 가가 누구죠? 그렇죠. 대뇌예요. 대뇌. 대뇌는 아까 뭐 기억, 추리, 뭐 언어, 그 다음에 뭐 감정, 뭐 이런 것들, 지식, 기억, 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대뇌가 만약에 사망했다, 대뇌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쵸. 모든 감각이 사라져요. 우리 몸에서. 막 꼬집어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빛을 눈에다 이렇게 해줘도 보이질 않고, 그죠?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대뇌가 죽으면 한마디로 네,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숨만 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손상됐어요. 일부가. 다 죽은 게 아니라 일부가 손상됐다. 그러면 언어장애가 올 수 있어요. 언어장애.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언어를 담당하는 게 대뇌니까. 체온 조절은 누가 한다 그랬죠? 네, 아까 간뇌가 한다 그랬어요. 간뇌. 네, 표현 감각은 그렇죠. 소뇌가 한다 그랬고요. 혈당량 조절 역시 간뇌가 합니다. 네, 호흡, 소화 운동 뭐죠? 네, 연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중추가 대뇌인 반응은 뭐냐? 중추가 대뇌가 하는 일이 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1번.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눈물이 나온다. 눈에 먼지가 들어갔더니 눈물이 자동으로 나와요. 이거는 뭐야? 무조건 반사예요. 이거는 우리 뇌가 생각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대뇌가 작용을 하면요. 뭔가 생각을 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뭔가 생각을 해서. 대뇌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 그러니까 우리 눈에 먼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눈에 먼지 들어갔으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겠네?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대뇌와는 관계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반사는. 2번 무릎 밑에 고무방지로 가볍게 쳤더니 다리가 위로 올라갔다. 이것도 무조건 반사예요. 이건 척수 반사라 그래요. 그지? 허리 그 등에 있는 척수 있죠? 척추 있는데 그 안에 척수에서 반사하는 거야. 뇌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3번 뜨거운 것이 손에 닿으면 나도 모르게 손을 움츠린다. 이것도 무조건 반사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할 게 없는 거야. 그냥 뜨거우니까 그냥 바로 손을 놔버리는 거죠. 머리에서 생각했다고 이미 늦죠. 손 다 익어버리게. 4번 밝은 곳에 갔더니 동공이 축소되었다. 이것도 내가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반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조건 반사들은 대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대뇌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5번 날아오는 공을 보고 봤대. 그러니까 눈에서 봤으니까 뭐예요? 그러고 나서 야구방망이로 쳤다. 그러니까 대뇌가 의식을 한 거죠. 이건 의식적 행동이죠. 그 의식적 행동은 누구? 대뇌.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무조건 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자, 반사 중추로는 연수 반사가 있고 척수 반사가 있고 중간내 반사가 있다. 각각 볼까요? 대표적인 거. 연수 반사는 뭐가 있냐면 재채기. 그죠? 우리 폐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재채기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하죠. 그게 바로 무조건 반사, 연수 반사라 그래요. 하품도 있고요. 하품. 이런 게 다 연수 반사예요. 그 다음에 척수 반사는 아까 무릎 반사 있었죠. 무릎. 네, 무릎 올라가는 것. 망치로 딱 치면 무릎이 저절로 탁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척수 반사. 그 다음에 중간내 반사는 동공 반사가 있어요. 그죠? 동공이 커졌다 작았다. 빛의 양에 따라서 저절로 자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의식이 없는 환자들 눈에다가 이렇게 빛을 비춰보죠. 그래서 동공이 축소되는지 다시 확대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만약 그게 축소나 이게 안 되더라. 그럼 중뇌가 이미 사망한 거예요. 중뇌가 사망하면요. 간뇌, 연수 다 같이 사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이 끝난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 무릎 반사는 척수 반사의 예다. 맞아요. 조금 아까 얘기했습니다. 3번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반사로 대뇌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그렇죠. 얘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일 경우 그래요. 대뇌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지 못해요. 대뇌와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4번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 작용을 한다. 그렇죠. 빠르게 작용해야 되니까 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명령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급박하니까. 무조건 반사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대부분. 5번 반사 경로는 자극, 감각신경. 그렇죠. 무조건 반사 대뇌로 안 간다니까. 감각신경, 그 다음에 바로 운동신경, 반응기, 반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척수가 들어가죠. 척수. 네, 척수에서 반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감각신경에서 척수에서 바로 운동신경으로 바로 갑니다. 타고 이렇게 뇌까지 안 올라가요. 알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해주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을 뭐라 그러죠?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기관을 내분비샘 그래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머리 쪽부터 한번 쭉 훑어 내려가 볼게요. 자, 머리에 뭐가 있냐면 뇌하수체라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내분비샘이에요. 뇌에 있습니다. 간내 쪽에. 여기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해요. 우리 몸으로. 자, 그 다음에 머리에서 좀 쭉 내려오면 목에 뭐가 있냐면 갑상선이라고 있어요. 갑상샘. 여기도 이제 내분비샘이에요.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콩팥 있죠, 콩팥. 콩팥 위에 부신이라고 있어요. 이 부신도 역시 내분비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위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이자가 있어요. 이자도 바로 내분비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정자를 만들어내는 그 정소 있죠? 여기가 내분비샘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난소. 여기가 내분비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내분비샘은 이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각각의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하는 작용도, 표적기관도 다 달라요. 그 호르몬이 어디를 타고 가죠? 네, 여기서 만들어진 호르몬들은 어디로 분비되냐면 혈관으로, 그 주변에 있는 혈관으로 분비를 해서 혈액을 타고 우리 온몸을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그 호르몬이 맞는 기관이 있겠죠.
그걸 표적기관 그러는데 거기에 가서 분비를 하게 돼요. 알겠죠? 혈관으로 분비한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1번, 모든 세포에 작용한다. 아니에요. 호르몬은 표적세포가 있어요. 그 특정한 세포에만 작용을 해요. 특정한 호르몬은 특정한 세포에만 작용한다. 표적기관에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에 바로 1번이 답이 되겠네. 2번, 과다증과 결핍증이 나타난다. 그렇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고요. 너무 적게 나와도 문제예요. 적당량이 나와야 돼요. 너무 많이 나와. 만약에 생장 호르몬 있죠?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과다증이 되면 몸이 점점 계속 커지는 거인증이 되고요. 너무 적게 나오면 난쟁이가 되죠. 난쟁이. 그래서 적당량이 나와줘야 돼요. 3번,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나타낸다. 그렇죠. 호르몬은 조그만 양만 나와도 미량만 있어도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작용을 해요. 적은 양, 그 다음에 지속적. 그다음 4번,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한다. 그렇죠? 네, 혈액으로 분비한다. 그랬어요. 신경에 비해 신호 전달 속도가 느리다. 그렇죠. 신경은 전기 신호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꼬집자마자 아프잖아. 그죠? 신경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가기 때문에 신경보다는 좀 속도가 느리게 전달되죠. 네, 맞습니다.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분비되는 호르몬과 그 기능을 옳게 짝지어라. 자, A가 바로 아까 뭐였죠? 뇌에 있는 뇌하 수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B, 목 부분에 있는 갑상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요 콩팥 위에 있잖아.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 되겠습니다. 부신. 그 다음에 D는 요게 바로 이자예요. 이자. 그 다음에 E는 여자죠. 요거 난소. 남자 같은 경우는 뭐야? 정자를 만들어내는 정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각 부위별로 그 이름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내분비샘의 이름.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호르몬도 알고 있어야 돼요. 뇌하수체 대표적인 호르몬은요, 생장 호르몬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 몸을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호르몬 있죠? 그 생장 호르몬이 바로 뇌하수체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은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티록신.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은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줘요. 물질 대사가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얻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추울 때 우리 몸을 온도를 올려줘야 되잖아요. 체온을. 그럴 때 이제 티록신이 많이 분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부신에서 나오는 거 대표적인 게 바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 그러는데, 이 아드레날린은 우리 몸의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심장박동을 빠르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 대표적인 게 인슐린이라는 게 있죠.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인슐린은. 우리가 밥 먹고 나면 우리 몸에 혈당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밥에 들어있는 포도당들이 막 피로 막 들어오니까 혈당이 막 높아진다고. 그럴 때 이자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서 간에다 분비해주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혈당을 감소한다. 감소시킨다. 자, 또 뭐가 나오냐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글루카곤. 이 글루카곤은 혈당을 오히려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밥을 굶어봐. 그럼 피 속에 포도당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에 저장되어 있는 물질을 포도당으로 변환시켜서 우리 다시 피로 보내줘요. 혈당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간으로 분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난소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에스트로겐은 여성들의 2차 성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에요. 에스트로겐. 자, 그 다음에 정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대표적인 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이제 남성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요게 나오면 남성 2차 성징이 나타나죠. 목소리가 막 굵어지고, 막 체격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수염이 막 나고. 자, 그러면 봅시다. 옳게 짝진 걸 고르는 거야. 1번 A가 대표적인 게 생장 호르몬이고, 기능은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킨다.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킨다. 생장 호르몬은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에요. 몸이 커지게 하는 거죠. 키도 크고 뭐 옆으로도 커지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물론 이제 티록신 분비 촉진 호르몬도 나와요. 뇌하수체에서. 그거 우리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 그래요. 그것도 이제 뇌하수체에서 나오죠.
근데 생장 호르몬은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성장을 도와주는 호르몬이에요. 1번 아니고요. 2번 B는 갑상샘인데 인슐린이 나오는데 인슐린 아니죠. 티록신이 나오는 거죠. 티록신이 나오면 우리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준다. 틀렸고요. 3번 C 부신이죠. C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요.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그렇죠. 바로 3번이 답이 되겠네. 그죠? 네, 알아두세요. 4번 D는 이자에서는 네,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나오죠. 티록신 아니에요. 티록신은 갑상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성징 이거는 뭐야? 여자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다음 5번 E가 난소인데 항이뇨 호르몬도 어디서 나오냐면 뇌하수체에 나와. 얘도 뇌하수체에서 많이 나와요. 이 항이뇨 호르몬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부족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콩팥으로 이제 전달되는 거거든. 이 호르몬이 피를 타고. 그럼 콩팥에서 우리 피 속에 들어있는 이제 그 물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잖아. 콩팥이. 그러다 보니까 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게 많이 분비되잖아요. 그러면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다시 재흡수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할 때는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돼서 콩팥에 작용하면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다시 재흡수해서 우리 몸 안에 물을 많이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오줌량이 적어지는 거죠. 그죠? 이거 언제 나올까? 이거 항이뇨 호르몬? 그렇죠. 우리가 막 땀 흘려서 운동할 때, 그럼 땀이 수분이잖아. 막 빠져나가니까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다시 재흡수하게 만들죠. 그때 분비되는 게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알겠죠? 자,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다음은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그래서 혈당량 조절, 아까 뭐라 그랬죠? 네, 호르몬이 뭐 있어? 인슐린, 글루카곤. 네, 이 두 가지 호르몬이 있어요. 인슐린은 혈당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이고요. 글루카곤은 혈당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둘 다 어디서 나온다고? 이자에서 나와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에 작용해? 표적기관이 어디야? 네, 간이에요, 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표적기관까지. 자, 이자에서 분비되는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은 누구예요? 네, 글루카곤이죠. 감소시키는 호르몬은 네, 인슐린입니다. 그죠? 다음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둬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항상성 조절할 때 또 나올 거예요. 혈당량 조절. 다음. 자, 12번. 호르몬과 호르몬의 과다증 및 결핍증이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자, 인슐린은 2차 성징 이상. 아니죠. 인슐린은 혈당량이랑 관계 있는 거고. 예, 여기도 틀렸죠? 네. 에스트로겐, 이것도 틀렸어요. 에스트로겐 여성의 2차 성징이에요. 당뇨병과 관련 있는 건 인슐린이에요. 얘가. 당뇨병이 바로 인슐린과 관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장 호르몬, 갑상선 기능을 항진증이 생긴다. 아니죠. 생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몸을 커지게 하는데 쓰는 호르몬이에요. 자, 5번. 생장 호르몬은 거인증. 그죠? 과다증이면 거인증, 결핍증이면 소인증. 이렇게 되죠. 그래서 5번이 옳게 연결된 거예요. 다음 13번. 추울 때 나타나는 체온 조절 작용이 아닌 거 그랬어요. 봐봐, 추워요. 지금 겨울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몸에 있는 열이 많이 뺏기겠죠. 그죠? 그럼 우리 체온을 36.5도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밖에 추우니까 우리 피부에서 열이 많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혈관을 축소시켜야 돼요. 혈관 축소. 혈관을 축소하면 표면적이 작아지니까 빠져나가는 열이 어떻게 돼요? 네, 줄어들겠죠. 자,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열을 줄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내부에서는 열을 많이 발생시켜야 되니까,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36.5도 일정한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죠. 자, 그럼 볼까요? 그 다음에 땀 분비는 어떻게 될까? 추울 때는 땀 분비가 억제되겠죠, 당연히. 그죠? 억제됩니다. 더울 때는 땀 분비가 촉진되고, 피부를 식혀야 되니까. 자, 그럼 볼까요? 1번.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다. 아니죠. 축소된다고. 그래서 1번이 바로 옳은 게 아니네.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감소한다. 그렇지. 혈액에 있는 온도, 열이 빠져나갈까봐 감소시켜요. 그래서 우리 겨울에는 어때요? 네, 창백해 보이죠, 사람이. 네, 혈액도 양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혈관도 안으로 쑥 숨어버려요. 축소돼가지고. 그 다음에 3번, 세포 호흡이 촉진된다. 그렇죠. 호흡이 촉진된다. 왜? 에너지를 많이 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물질대사 촉진이에요. 그 다음, 근육이 떨린다. 그치. 근육을 떨면서 서로 마찰을 통해서 열이 발생시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막 몸이 떨리잖아. 그게 뭐야? 자동으로 떨리는 거야. 체온 올라가라고. 그 다음에 열 발생량이 증가하고, 열 방출량이 감소한다. 그렇지. 방출량은 감소해야 돼. 그래서 혈관을 축소시키는 거야. 근데 열 내부에서는 뭐야?
네, 열 발생량은 증가시켜야지. 물질을 촉진시켜서. 그래야 체온을 유지하죠. 밖에 추우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14번. 그림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인 뉴런을 나타낸 것이다. 신경세포. 자, A가 뭐죠? 그렇죠. 신경세포체예요. 그다음 B는 아까 얘기했죠. 가지돌기. 자, 그 다음에 요걸 뭐라 그랬어? 요거를 축삭돌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뭐라 그랬죠? 이게 수초예요, 수초. 그럼 얘가 왜 달렸을까, 수초가? 왜 달렸냐면요.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요. 얘가 이렇게 전달되다가 이 수초는 뭐냐면 절연체예요. 전기가 안 통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점프가 나, 점프. 이렇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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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니까 어때? 그냥 가는 것보다 빠르죠? 네, 그래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수초, 절연체를 중간중간에 넣은 거예요. 자,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전달받는 부분, 어딥니까? 네, 가지돌기가 되겠습니다. B.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전달하는 부분, 네, 어디죠? 네, 축삭돌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 C가 축삭돌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원래는 요 볼록 튀어나온 게 이게 수초인데, 축삭돌기, 이 전체를 우리는 축삭돌기라 그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볼록 튀어나온 거 요거만을 따지면 수초고요. 이 전체를 보면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C는 축삭돌기를 의미하는 거네. 되게 헷갈리게 그림을 해놨네요. 그죠? 그럼 다른 뉴런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부분은 어디에요? 바로 축삭돌기가 되겠죠. 여기서 막 물질이 나와가지고 요 앞에 또 다른 그 뒤에 있는 요 신경세포한테 전달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예, B하고 C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그림은 여러 개의 뉴런이 연결된 상태다. A, B, C에 해당한 뉴런의 이름을 써라 그랬으니까 A는 누구예요? 여기 감각기잖아요. 감각기 피부. 피부에 연결되어 있는 요게 뭐예요? 네, 감각 뉴런이 되겠죠. B는 뭐죠? 요거? 네, 연합 뉴런, 뇌. 네, C는 뭐죠? 요거? 네, 근육에 연결되어 있죠? 네, 이게 운동 뉴런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A는 감각, B는 연합, C는 운동이에요. 16번. 철수는 왼손에 손등에 모기가 있는 것을 느끼고 오른손으로 모기를 때려잡았다. 철수의 행동이 나타나기까지의 자극 전달 경로를 옳게 나타낸 것은 그랬으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 신경이 전달되는 순서. 그렇죠. 감각기,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 누가? 자극을 받으면 감각기가 자극을 받고 감각신경을 타고 자, 요거는 이제 모기가 앉은 걸 느꼈잖아. 그러니까 누구야? 대뇌로 가겠죠. 그래서 연합 뉴런으로 가는 거예요. 대뇌. 연합 뉴런으로 갔다가 이제 운동 뉴런한테 명령을 주는 거죠. 운동 뉴런은 반응기, 그죠? 근육 같은 거 이런 데다가 연결해서 오른손을 들어서 때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각신경, 연합신경, 그 다음에 운동신경, 그죠? 이렇게 전달의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B, C가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그림은 사람의 신경계와 전화기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송화기, 전화선, 교환기, 수화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야. 자극을 받는 거죠. 그죠? 얘가 자극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화선을 타고 교환기로 가잖아요. 그럼 전화선은 누구야, 요거? 요거는 누구죠? 네, 감각 뉴런이 될 거고요. 얘는 연합 뉴런이 될 것이고, 얘는 내가 듣는 거잖아. 그죠? 얘는 운동 신경이 되겠죠. 그럼 사람에서 전화기의 수화기에 해당되는 것의 기호와 이름이 옳게 짝지은 것 그랬어요. 수화기니까 뭐죠? 그렇죠. 반응기관이잖아.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기 자극을 주니까 여기서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 반응. 운동 뉴런이 반응기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면서 반응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감각 뉴런으로 구성된 것은 뭐냐? 감각 뉴런. 대뇌, 척수 이런 건 뭐로 돼 있어? 연합 뉴런으로 돼 있어요. 간뇌, 이것도 뇌니까 뭐예요? 연합 뉴런. 그죠? 그 다음에 시각신경, 그쵸? 눈에 이렇게 붙어 있는 신경. 눈이 감각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감각 뉴런이 되겠죠. 그죠? 운동신경은 뭐 운동신경이죠. 다음 19번. 신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신경계. 자, 우리가 신경계,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를 크게 두 가지 나눠라. 그러면요. 중추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중추신경계는 이제 뇌와 척수를 가르치는 거고, 말초신경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체성신경이라는 거하고 자율신경으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와 척수를 제외한 모든 신경,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은 말초신경계예요.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진다. 맞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2번 체성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된다. 아니죠. 말초신경에서 이 자율신경이 바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갖고 있는 거죠. 보통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냐면 내장기관. 그러니까 우리 몸의 위, 심장, 이렇게 내부에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뇌에서 명령을 내릴 수 없어요. 지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은 주로 촉진작용을 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억제해주는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막 빨리 뛸 때는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거고요. 심장이 천천히 뛸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뱅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심장을 촉진시켜야 되죠. 막 빨리 뛰게 되잖아.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막 빨리 뛰게 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섰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이제 다시 억제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이제 부교감신경이 또 작용을 해서 심장박동을 좀 느리게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체성신경이 아니라 뭐예요? 자율신경. 알겠죠? 자, 말초신경계는 온몸에 퍼져 있는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한다. 그렇죠? 이거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뭐냐면 말초신경계예요. 그죠? 다 일로 가게 돼 있어. 말초신경에서 중추신경으로. 그 다음에 자율신경은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그렇죠? 네. 자율신경은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명령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촉진시켰다가 억제시켰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20번. 대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대뇌. 무조건 반사의 중추도 아니죠. 대뇌는 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1번이 아니네. 2번.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우리가 정면에서 보면요. 뇌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대뇌는. 좌우 반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뇌는 우리 몸의 오른쪽을 담당하고 이렇게 크로스가 일어나요. 연수에서. 연수라는 뇌에서 신경이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우측뇌가 다쳤다. 그러면 좌측 이 좌측 팔과 다리가 못 쓰게 되죠.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 좌우 두 개 방구로 나눠져 있고 복잡한 정신작용이 일어나죠. 그죠? 몸의 감각과 운동 조절을 담당한다. 그렇죠.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신호를 보낸다. 그렇죠. 판단, 조절, 감각 이런 것들은 전부 대뇌가 담당하는 거예요. 자, 다음. 사람의 뇌 구조를 나타냈다. 가는 누구예요? 네, 대뇌. 나는 소뇌. 나는 간뇌. 다는 중간뇌. 라는 연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 부분의 기능을 옳게 짝지은 것 그렇습니다. 가, 대뇌, 체온 유지 아니죠. 기억, 언어, 추리, 판단, 기억 이런 것들이죠. 그죠? 틀렸고. 체온 유지는 누구예요? 네, 간뇌가 한다 그래서 간뇌. 그 다음에 나가 누구죠? 간뇌네. 나가 간뇌. 간뇌가 이제 체온 유지, 혈당량 조절, 그 다음에 호르몬도 분비하고 막 그러죠. 동공 크기 조절하는 건 누구예요? 얘는 중간뇌예요, 중간뇌. 알겠죠? 3번. 다가 누구죠? 다는 중간뇌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이건 누구야? 이거는 소뇌가 담당하는 거야, 소뇌. 그 다음에 4번. 라는 연수뇌. 심장박동, 호흡운동 조절. 그렇죠. 연수가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5번. 소뇌죠. 판단, 추리, 기억. 이거 누구예요? 네, 대뇌입니다. 꼭 알아야 돼, 이거. 22번. 보기의 내용은 교통사고를 났을 때 사람들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증상을 기록한 것이다. 뇌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각각 해당하는 뇌 부위의 기호를 쓰시오 그랬대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후 사고 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구예요? 대뇌. 대뇌를 크게 다쳤네. 기억 상실증이 걸린 거예요. 니은 손전등을 눈에 비춰도 동공의 크기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죠. 중간뇌죠. 동공반사. 디귿 퇴원 후 길을 걷는데 몸의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없었다. 네, 소뇌가 다쳤어요. 다음 23번. 다음에서 말하는 중추신경계는 그랬어요. 무조건 반사 운동의 중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뇌와 말초신경 사이의 신호 전달 통로다. 이게 뭐예요? 척수죠, 척수. 우리가 중추신경은 그럼 뭐죠? 뇌와 척수로 되어 있다. 뇌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온몸에서 들어오는 이 신경들이 다 여기로 모이게 돼 있어요, 척수로. 모여가지고 쭉 타고 뇌에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척수가. 알겠죠? 네, 그래서 뇌와 이 척수가 바로 뭐야? 중추신경이 되는 거죠.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2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고구망치로 무릎 아래를 살짝 때렸더니 다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무조건 반사예요. 저절로 올라갔다. 의식적으로 올라갔다가 아니죠. 무조건 반사예요. 자, 이와 같은 반응의 중추기관은 어딥니까? 그렇죠. 이건 척수죠. 여기 척수,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신경이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서 바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신경을 타고 올라갔다가, 척수에서 반사가 돼서 다시 운동근 신경을 타고 여기 있는 근육에 연결돼가지고 근육이 움직여서 탁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입니다. 척수. 그래서 우리가 척수 반사 그러기도 해요. 25번. 이 반응과 반응 중추가 동일한 것은 그랬어요. 코에 먼지가 들어가 재채기가 났다. 이거는 누구죠? 네, 이거는 연수 반사예요. 연수에서 일어나는 반사. 감기에 걸려 기침이 났다. 이것도 연수 반사예요. 우리 얼굴에서 일어나는 거 전부 연수 반사라니까. 신호등을 보고 건널목을 건넜다. 이거는 뭐야? 신호등을 보고 건넜어. 누구야? 대뇌잖아, 대뇌. 그죠? 그 다음에 뜨거운 냄비에 닿았을 때 급히 손을 뗐다. 이거는 뭐예요? 네, 척수반사, 이게 바로. 내 손에 뜨거운 냄비를 딱 닿으면은 이 피부에 있는 그 통점이 있죠. 그게 이제 감각신경을 타고 쭉 팔을 타고 척수로 갔다가 뇌로 올라가야 되는데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냥 척수 있죠. 목에 있는 척수. 네, 그 척수에서 다시 반사가 돼서 운동신경을 타고 근육에 전달돼서 근육이 딱 움직여 손을 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바로 이게 척수 반사입니다. 입에 음식물을 넣으니까 침이 나왔다. 네, 침이 나왔다. 이것도 역시 연수 반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그림은 자극과 반응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피부. 여기 감각기잖아요. 감각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게 뭐야? 네, 감각 뉴런이죠. 자, 감각 뉴런을 타고 척수로 갔다가 이렇게 뇌로 올라갔다가 다시 뇌로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척수를 타고 내려와서 운동신경을 타고 근육이 전달되는 거죠. 이게 운동 뉴런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경로. 무릎 반사는 뭐죠? 그렇죠. 무조건 반사니까 뇌까지 안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를 타고 쭉 가다가 여기서 C나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바로 E. 이제 척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E. E를 타고 B를 타고 근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뇌까지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A, E, B가 되겠죠. 1번. 자, 그림은 사람의 내분비샘을 나타낸 것이다. A는 뇌하수체. 계속 쓸 거예요. B는 갑상샘. C는 부신. D는 이자. E는 난소, 정소. 자, 됐죠? 27번.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인 티록신이 분비되는 곳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그랬대요. 티록신. 네, 갑상샘이 되겠습니다. B, 갑상샘. 28번. A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A가 어딥니까? 그쵸, 뇌하수체입니다. A는 뇌하수체. 자,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은요, 대표적인 거 써볼게.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을 자극해라 이거야. 얘가 많이 자극하면 티록신도 많이 분비가 돼요. 갑상샘에서.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자, 그 다음에 자궁 수축 호르몬. 뭐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야. 꼭 알고 있어야 돼.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자, 여기까지 쭉 보면 티록신은 어디서 나온다고? 갑상샘. 인슐린 어디서 나와요? 이자. 생장 호르몬 어디서 나와요? 뇌하수체. 글루카곤 어디서 나와? 이자. 그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뇌하수체. 자, 3번, 5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 29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분비샘이 어디냐? 체내 혈당량이 일정히 유지되도록 조절한다. 혈당량이 일정히 유지되는 것은 어디예요? 이자죠, 이자. 혈당량 관계되는 호르몬은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핍 시 당뇨병에 걸린다. 당이 안 줄어들어. 그래서 오줌으로 막 당이 빠져나오는 병이 당뇨병이죠.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안 일어나는 곳이죠. 인슐린이 분비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당뇨병에 걸리는 거예요. 인슐린 어디서 만들어져요? 이자에서 만들어지잖아.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이게 바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에요. 알겠죠? 이게 뭐냐면, 자, 여기 간이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간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간문맥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밥을 먹잖아. 그럼 이게 소장이야, 소장. 소장으로
포도당들이 막 흡수가 되죠. 그럼 여기 혈관들이 다 이쪽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효장에 있는 혈관들이 다 간문맥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간에서 빠져나가는 요걸 간정맥 그러는데, 요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심장으로 가요. 그래서 심장에서 이제 우리 온몸으로 이제 퍼지는 거죠, 이 피가.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져요. 그죠? 자, 식사 후 어떻게 됩니까? 혈당 증가. 자, 이게 그냥 막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혈당이 너무 높으니까. 그럼 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포도당들 있죠. 이 포도당과 포도당들을 막 합성을 해, 이렇게. 막 모아. 응? 얘네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얘를 글리코젠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서 요 간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필요한 거. 요쪽으로 우리가 혈당량 0.1%는 내보내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저장해주는 애가 누구냐? 바로 인슐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 속에는 항상 0.1%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남는 것들은 간에 저장하니까. 자, 그러다 우리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여기 간정맥은 항상 0.1%가 돼야 되는데 0.1%가 안 된단 말이야.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네,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글리코젠 있죠. 글리코젠을 다시 분해해. 얘를 이렇게 분해한다고. 포도당 이렇게 쪼개. 다시 포도당으로. 그래가지고 여기로 흘려보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 바로 글루카곤이죠. 그래서 다시 0.1%를 맞춰주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자, 그러다가 이제 밥을 더 안 먹어. 한 3, 4일을 굶었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간에 저장되어 있는 게 없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을 포도당화 시켜요. 그래서 심장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오래 굶으면 빼짝 마르잖아, 사람이.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다 포도당이 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자야, 이자. 그지? 내분비샘은. 요것들 이자죠? 이자가 어떤 거죠? 네, D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내분비샘과 내분비샘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잘못 짝지어진 것. 부신, 아드레날린 맞습니다. 아드레날린 혈당량 증가, 그다음에 심장박동 촉진. 꼭 알아두세요. 뇌하수체,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렇죠. 맞습니다. 정소, 테스토스테론. 맞아요. 남자 2차 성징. 그 다음에 수염 나고 막 이러는 거. 갑상샘, 티록신. 맞죠? 네. 물질대사 촉진. 난소, 인슐린 아니죠. 난소 누구죠? 에스트로겐. 에스트로젠 그러죠. 인슐린 어디서 나와? 네, 이건 이자예요, 이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신경과 호르몬의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신경도 우리 몸을 조절해주는 거고요. 호르몬도 우리 몸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 근데 신경은 어떻죠? 빠르죠? 그죠? 바로 가서 바로 그냥 표적기관에 가서 그냥 바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데 그때뿐이야. 지속적이지 못해요. 근데 호르몬은 피를 타고 천천히 가. 표적기관까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넓은 범위의 작용을 하고요. 오랫동안 작용을 해요. 느리게 가지만. 옳지 않은 겁니다.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신경보다 호르몬이 오래 걸린다. 그렇죠. 신경이 더 빠르다 그랬어요. 반응이 지속되는 시간은 신경보다 호르몬이 길다. 그렇죠. 반응이 지속되는 시간. 지속적이라고 했잖아, 호르몬이. 반응이 일어나는 범위는 신경보다 호르몬이 좁다. 아니죠. 신경은 그 부위만 되죠. 호르몬은 넓은 부위까지 커버를 해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신경은 뉴런을 통해,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신호가 전달된다. 그렇죠. 신경은 신경세포인 뉴런을 통해서 가고,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고요. 5번. 신경에서 자극은 한 방향으로 전달되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신경은 한 방향으로만 전달된다 그랬어요. 반대 방향으로 못 간다 그래서. 호르몬은 표적기관에서만 작용하는 거죠. 굳이 표적기관에서만 작용해. 생장 호르몬이 막 아무 사람 막 작용하면 안 되죠. 반드시 성장판이 있는 곳, 거기에서만 작용을 해요. 그게 표적기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체온 조절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자, 추울 때. 봐봐. 추울 때. 추울 때는 내가 이렇게 있어. 추울 때는요. 밖으로 열 발산을 어떻게 돼? 열 발산 억제를 시켜야 돼요. 하지만 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죠? 열을 촉진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야 된다고. 열 발산을 억제하고. 더울 때는 어떨까요? 더울 때. 더울 때는 열 발산을 촉진시켜야죠. 그죠? 더울 때는 내 몸이 같이 더워지면 안 되잖아. 36.5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 발산을 촉진시켜줘요. 빨리빨리 열을 방출해야 돼.
그러면 내부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죠. 물질 대사를 억제시켜야죠. 열 억제. 그죠? 이런 메커니즘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보세요. 1번. 옳지 않은 거니까. 추울 때는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한다. 그렇죠. 티록신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물질 대사 촉진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돼? 물질 대사 촉진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열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내부에서. 그게 맞는 거죠. 그 다음. 추울 때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어디서 나와요? 자, 뇌하수체에서 나와요. 얘가 호르몬이 분비가 막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에요? 어디로 가? 갑상샘에 가선가, 갑상샘으로. 이 자극 호르몬이니까. 그럼 갑상샘이 자극을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럼 티록신도 분비가 또 막 증가돼요. 그래서 맞아요. 더울 때는 땀 분비가 증가한다. 그렇죠. 땀이 많이 나야지 우리 체온을 떨어뜨리죠. 더울 때는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더울 때는 열 발생을 어떻게 해야 돼? 열 방출이 많은 거야. 방출. 발생량은 감소해야 돼요. 감소. 그죠? 내부. 이거 우리 몸 내부를 말하는 거야. 열 발생량은 감소시켜야 돼요. 더우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추울 때는 열 방출량. 그렇죠. 바깥으로. 외부. 이건 외부예요. 열 방출량이 감소된다. 그렇죠. 추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다음 33번. 큰 수술을 하기 전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전신 마취를 한다. 이러한 전신 마취는 아픈 자극이 전달되더라도 이를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이 부분이 어디냐? 아까 뭐라 그랬어? 그렇죠.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지? 우리 몸의 모든 감각기의 중추가 어디라고 그랬죠? 대뇌라고 그랬잖아, 대뇌. 대뇌가 중추신경이잖아. 그러니까 대뇌를 마비시키면 아픈 줄 모른다니까. 추운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식물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거야. 식물인간도 일단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장은 뛰게 하고. 그러면 수술해도 모르죠. 아픈지 모르죠. 다음 34번. 반사의 중추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뭐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품이 나왔다. 연수. 얼굴에서 일어나는 거 전부 연수라고 그랬어. 발로 앞장을 밟았을 때 나도 모르게 발을 움츠렸다. 그렇죠. 허리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 전부 척수예요. 그죠? 목 아래. 그러니까 목 아래. 목 아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는 전부 척수 반사예요. 얼굴에서 일어나는 건 연수 반사. 음식을 빨리 먹고 일어났는데 딸꾹질이 났다. 딸꾹질, 그렇지, 연수. 따뜻한 곳에 있다, 추운 곳에 나오니까 재채기가 나왔다. 재채기, 연수. 얼굴이잖아. 입안에 밥이 들어오니 침이 나왔다. 그렇죠. 연수. 그러니까 바로 2번이 척수 반사. 틀린 거죠. 35번. 그림은 자극의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아까랑 똑같은 거네, 그죠? 피부 감각, 감각신경이죠. D가 감각신경. F는 뭐예요? 네, 운동신경이죠. 근육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극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달돼. 이렇게 전달돼. 그러다가 의식적인 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C를 타고 뇌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뇌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운동신경을 타고 쭉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척수에서 다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급할 때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됐다가 척수 안에서 그냥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다시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E를 타고. 자, 그러면 모든 반응은 A를 거쳐 일어난다. 모든 반응은 아니죠. 무조건 반사는 A까지 안 가죠. 니은 A에서 F까지 모두 중추신경계에 해당한다. A, B, C, D, E, F 전부 중추신경계냐? 아니죠. 뇌와 척수만. 그죠? 뇌와 척수만 중추신경이니까 A, B, C, E까지죠. 요까지만 중추신경이고 D하고 F,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있죠? 얘네들은 말초신경이에요. 얘가 중추고. 틀렸고. 디귿. D는 감각신경, F는 운동신경이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네, 디귿만 맞아요.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다음은 어떤 호르몬의 이상이 나타난 현상이다. 호르몬 이상. 쉽게 피로해지며 추위를 잘 타더라. 쉽게 피로하고, 추위를 잘 타. 막 겨울에 엄청 추워해요.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막, 피곤해 막 이러고요. 또 체중이 오히려 증가해. 자, 이게 뭐가 이상이 있는 거냐면, 네, 티록신 분비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티록신 분비. 티록신 어디에서 분비돼요? 그렇죠. 갑상샘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뭐냐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 그래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 자, 이런 판단을 받으면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를 잘 타고 막 체중이 갑자기 불어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갑상샘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갑상샘 내분비과에 가가지고 갑상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혹이 있냐, 혹 띄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몇 번이에요?
티록신 분비가 부족한 거예요. 티록신 분비가 부족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물질 대사가 촉진이 안 되니까 몸이 자꾸 쌓여가죠. 포도당들이. 그러니까 체중이 증가하죠. 그리고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쉽게 피로해지고. 그다음에 물질 대사가 잘 안 일어나니까 겨울에 되게 추워요. 열을 많이 내야 되는데 내부에서는. 티록신 분비 부족이다. 자, 요거는 이제 뇌하수체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에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잖아. 그죠?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 그게 잘 안 나오면, 네, 갑상선에서 티록신도 잘 안 나오죠. 그죠?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항상성 유지와 관련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항상성 유지라는 것은,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걸 항상성 유지라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죠? 그렇죠. 체온 유지. 우리가 겨울이든 여름이든 항상 우리 몸은 36.5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당량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혈당량, 일정 유지. 혈당량이 너무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몸의 농도, 뭐 삼투압 유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농도예요. 우리 몸의 농도, 체액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된다. 자, 그러면 기억, 키가 자란다. 이거는 뭐 항상성 유지가 아니죠. 키는 계속 자라는 거니까. 키가 뭐 자라자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럼 항상성 유지지. 혈당량을 유지한다. 맞죠? 운동을 하면 땀이 난다. 그치?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네. 리얼 찬물에 들어갔을 때 몸이 떨린다. 역시 체온 조절을 위해서. 이 두 개는 체온 조절. 자, 이 두 개는 네, 체온 조절과 관련이 있고요. 얘는 혈당량 조절이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8번. 그림은 사람 몸에서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3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몸에서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봐봐. 이자에서 A가 간에 이렇게 분비되잖아요, 지금. 간에 분비되면 혈당이 어떻게 돼? 네, 증가되네. 그럼 누구예요, 얘가? 그렇죠. 글루카곤이죠. 이번에 B가 작용했어, 간에. B가 작용하니까 혈당이 감소했네요. 그죠? 누구죠? 인슐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해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A는 글루카곤으로 간에 작용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A의 작용으로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뀐다. 그렇지?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포도당들이 막 뭉쳐있는 게 글리코젠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분해시켜서 다시 우리 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루카곤이. 그래서 혈당을 다시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3번. B는 인슐린이다. 맞죠? 4번. B의 작용으로 간에서 포도당이 글루카곤으로 바뀐다. 글루카곤이 아니라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거예요. 글루카곤은 호르몬 이름이야, 이거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5번. A와 같이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으로 부신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 있다. 그렇죠? 아드레날린 있죠? 부신에서 분비되는 거. 콩팥 위에 있는. 이 아드레날린도 혈당량을 높이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혈당을 내려주는 호르몬은 인슐린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그렇지? 우리 피 속에 혈당이 적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혈당을 일단 높여주는 것들이 많아요. 혈당을 높다고 해서 죽진 않거든, 사람이. 그죠? 합병증에 걸려서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죽진 않아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단 말이야. 혈당이 높아지면. 다른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혈당을 내려주는 호르몬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슐린. 근데 혈당을 높여주는 애는 글루카곤도 있고, 뭐 아드레날린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티록신도 마찬가지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혈당량 높이는 호르몬은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도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1학기 마지막 단원이죠. 신경제와 호르몬 여기까지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성 유지,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기능들, 그 다음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꼭 알아둬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학기 과정을 모두 끝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느 학교는 이제 시험 범위가 2학기 과정 처음에도 좀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선생님이 올릴 거예요. 자, 아무튼 수고했습니다.